안녕하세요. 저는 널스 율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기회로 또 다가올 수도 있고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어드바이스 널스라는 직종 또한 이 팬데믹이라는 기회로 또 빠르게 부각되고 성장하고 있는 직종이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어드바이스 널스라는 직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략 제 시프트나 베네핏이나 또 저의 또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드바이스 널스라는 것들은 직종은 어떤 사람이 또 잘 맞을까? 그리고 물론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장점과 또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바이스 아래는 어떤 사람들이 잘 맞을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경우는 간호학교를 금방 마친 새내기 간호사 분들보다는 플로우 경험이 좀 많고 여기저기 좀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간호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 어드바이스 널스를 하다 보면 그 걸려오는 전화라는 게 너무나도 랜덤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NICU 정말 뉴본 베이비부터 호스피스 페이션까지 너무나 다양한 환자들과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랜덤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플로어 경험들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말로만 듣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잘 그려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 제 간호사 경력은 주로 메설지가 주로고 그 다음에 홈케어도 좀 했었고요. 하스피스도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차차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레스피레토리 테라피스트라는 직종을 한 8년 정도 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호흡기 치료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RT의 특징은 정말 ER에서 NICU로 또 뭐 post surge 그리고 ICU, step down, L&D 정말 NICU까지 안 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제가 어드바이스 널스를 지금 한 3년 동안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그렇게 다양한 플로어 경험, 너무나 많은 종류의 그리고 다양한 에이지 그룹의 환자들을 봤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이 정말 튼튼한 저의 베이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신생아의 엄마가 전화가 와서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나요. 자꾸 토해요. 이런 경우. 그리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뭐 아니면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어요. 이런 전화도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임신 중인데 갑자기 하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약을 먹고 얼굴이 퉁퉁 지금 부었어요. 뭐 이런 등등의 너무나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랜덤하게 오기 때문에 좀 플로어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딱 케이스만 들으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아웃컴을 결정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멀티태스킹에 좀 능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이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걸려올 때 이제 EMR이 같이 넘어오고 이제 환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환자가 말하는 내용을 정말 어쩔 때는 숨소리까지 잘 캐치를 해서 들어야 하고요.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환자의 차트를 좀 자세히 파악을 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환자가 잘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을 좀 다시 트랙으로 돌아오게끔
적절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또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제가 들어야 하는 그런 대답들을 유추해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환자들이 어떤 병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과 또 지금의 상황을 잘 연결을 해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아웃컴을 같이 유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생각, 크리티컬 띵킹이나 그리고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환자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또 추출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서머라이즈를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오감, 눈으로 봐야 하고 귀로 또 들어야 하고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이핑을 해야겠죠. 정말 냄새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한 10분 동안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면 정말 6시간 후에는 진이 쭉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플로어 너싱이 이제 좀 너무 체력적으로 딸린다. 그리고 좀 지겨워졌다. 아니면 좀 부상이 두렵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하는 이 일은 physically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죠. 계속 앉아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봐야 하고 또 손목이나 손가락을 많이 써야 하지만 그런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오랜 동안 플로어에서 체력이 딸리시고 고갈되셨다면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는 어드바이스 너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은 굉장히 독립적인 일입니다. 제 시프트가 끝나면 시프트 체인지도 없고 누구한테 리포트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딱 1시 25분이 되면 컴퓨터를 끄고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플로어에서 일을 할 때는 환자들을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점심 한번 먹으러 가도 누구한테 환자를 부탁을 해야 되고 차일드 너스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가끔 또 안 친한 사람들은 또 잘 안 들어줄 때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탁을 할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희들 간호사 세계가 굉장히 가십도 많고 또 탁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남 욕하는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또 다른 사람 욕도 많이 하고 그런 가십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과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정말 브레이크 타임이나 런치 타임 이것들이 다 일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거의 갭을 두고 점심을 먹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거의 1명, 2명의 사람들과 거의 스쳐 지나듯이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외로울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런 또 탁식한 환경을 좀 줄일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야 좋은 친구들은 뭐 페이스북에서 만날 수도 있고 같이 또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경우와 같이 정말 큰 부상이나 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컴퓨터를 오래 하면 뭐 눈도 안 좋아지고 카pal 터널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요. 그거는 자기가 좀 조심을 하고 또 얼게노믹 퍼니처 같은 거 뭐 그런 에코면을 잘 이용하고 스트레치도 잘 하고 3년 동안 제가 여기서 일을 했지만 저는 부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 생각에는 좀 더 조심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감염이나 더러운 일 그리고 크게 넘어지거나 해서 크게 다칠 일이 없다는 것.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단점이 있겠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랜덤하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생아부터 하스피스까지 어떤 환자가 올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좀 ER과 비슷하겠죠. 하지만 ER에는 뭐 동료도 많고 닥터들도 가까이 있고 바로 도움을 받고 물어볼 사람이 옆에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물론 찰즈 널스도 있고 또 ER 닥터가 언컬로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런 도움을 받는 건 의학적인 그런 판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찰즈 널스는 이제 워크플로우나 프로토콜 같은 거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고 그리고 ER 닥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ER로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그런 경우에 이제 ER 닥터랑 얘기를 해서 ER 닥터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제 보내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제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어느 때에는 큰 책임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또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이쪽 비대면 헬스케어는 앞으로 무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건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비용 절감이 정말 대단하고 필요 없는 건물들을 일단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환자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바쁜 와중에 굳이 병원에 시간을 내서 오지 않아도 되니까 비디오 어포인먼트 같은 경우에 정말 환자들이 대단히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그리고 교통비나 또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 뭐 가스비나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미래를 설계하는데 제가 드리는 인포메이션을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드바이스 널스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환자 케이스별로 좀 한번 재밌게 얘기를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또 하나의 전신 부캐인 Respiratory Therapist, 한국말로 호흡기 치료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또 다른 친구들과 나눠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Subscribe도요. 감사합니다.